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위탁 판매의 단계별로 나오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무려 34단계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매출 상승에 많은 도움 될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온라인 위탁 판매 입문을 하게 되냐, 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아니면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돈 벌 수 있는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위탁 판매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내가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은 막 전업으로 할 사람들보다는 부업으로 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찾다 보면은 온라인 위탁 판매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위탁 판매라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면은 사업자를 안 내도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내더라도 회사가 잘 모른다고 알고 계실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점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사업과 비슷하게 이런 부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오프라인은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창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임장이라도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자금을 고려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온라인 위탁 판매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헷갈려요. 왜냐면 종류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많기도 한데 이 방식이 다 달라요. 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결국 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이 둘 중에 하나로 처음에 입문하시면 돼요. 근데 괜히 이제 여기서 사입, 제조, 그리고 오프라인 소싱, 공장 소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막 책 보면서 하면은 이런 것까지 아시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개념이 다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시작을 못 해요. 그러지 마시고 구매 대행 아니면 위탁 판매로 시작한다 보시면 되고,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해외 구매 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 대신에 물건을 구매해 주는 거예요. 중국 사이트에서. 그게 구매 대행이고, 위탁 판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뭐냐면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려놨어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도매 사이트에서 주문을 넣어가지고 그 제조사에서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고가 필요가 없고 자금도 필요가 없고 물건이 팔려야만 돈이 들어가는 구조여서 위탁 판매를 보통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구매 대행은 조금은 배워야 된다. 왜냐면 중국 사이트나 뭔가 이용하려면은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다 되어 있는 게 위탁 판매여서 위탁 판매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스크가 적은 위탁 판매를 하시게 되고, 제가 그거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하실 때 내가 진짜 이거 잘 돼가지고 부업이 아니라 나 전업으로 해야지? 그러면 직장 다니려고 했던 그만큼의 어떤 경험치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경험치는 없어요. 그러면은 다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는 마인드셋은 경험 때문에 시작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잃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걸 갖고 너무 내가 이제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진짜 사람들 다 모르는데 나만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리스크가 적은 만큼 그만큼 수익성은 조금 내려갈 수 있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 생태계를 배운다 라고 봐주시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시간과 노력이 좀 들어가긴 해요. 근데 진짜로 근데 돈을 잃을 게 없네. 지금 주식 다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식 다 박살 나 있잖아요. 저도 박살이 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위탁 판매는 내 의지로 뭔가를 바꿔보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주식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단점도 있죠. 찾아보면 돈이 묶인다, 세금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차피 이런 것도 잘 팔려야 의미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시게 됩니다. 저도 강의 때 그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이 알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은 몰라도 되니까 테스트로서 적합한 거죠.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국내 위탁 같은 경우에는 도매 사이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도매국이라고 있어요. 도매매, 도매국 이렇게 있는데, 도매국에서 하면은 배송까지 다 해주고, 도매매에서는 내가 물건을 사입해서 집에다가 재고를 두고 택배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럼 가장 초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송을 우리가 보내는 걸 못하니까
사입을 하면 돈이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도매국 같은 사이트에서 배송 대행 업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이트에서 배송까지 해줄 수 있는 도매 사이트를 찾아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도매 사이트에서도 알려주긴 하고 또 유튜브에서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건 생략을 할게요. 상품 등록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 상품을 찾아가지고 잘 팔릴 만한 상품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주 넣고 문제 있으면 고객한테 내가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제가 처리해 드릴지에 대해서 좀 상담을 좀 해드리고 그거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올립니다. 이제 상품을 계속 올리라고 해서 계속 올려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상위 노출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최신성이라는 거에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최신으로 올린 거잖아요. 내가 최근에 가장 많이 먼저 올렸으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가점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파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품을 올리면은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탁 판매가 사실 아직도 사람들한테 많이 판매가 되는 방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꾸준히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 뜻은 계속해서 최신성 가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올려요? 그냥 루틴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4개씩은 올리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4개씩 올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하나 올리는데 2시간도 걸려요. 왜냐면 이제 잘 모르니까 상품명도 내가 적어보고 상세 페이지도 넣어보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잖아요. 막 오류도 뜨고 이거 뭐 오류 다시 이제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한두 시간씩 걸리다가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한 달에 100개까지 올리시게 되거든요. 이걸 꾸준히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다 줄어요. 30분, 40분 만에 하나씩 올리게 됩니다. 한 달이면 100개 이 정도까지는 계속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쩌다 한두 개가 나갑니다. 이거 거의 다 나가거든요. 한두 개가. 이때 발주랑 발송 CS라는 용어는 들어보셨겠지만 이거를 처음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물건이 들어왔죠.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송장 번호라는 거를 내가 도매 사이트에서 이제 받아다가 네이버에다가 입력하고 그러면 뭐가 돼요? 택배가 조회가 되죠. 그래서 택배가 실제로 가네? 오늘 보냈는데 내일 가네? 그 다음에 이제 도착했네? 그럼 고객이 이제 받았네? 구매 확정을 했네? 정산금이 내 계좌에 들어왔네? 이런 과정을 겪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첫 정산 받으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물건만 사다가 드디어 물건을 한번 팔아본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누가 사 이랬는데 사람들이 진짜 사는 거예요. 이거 진짜 팔리네 이러면서 너무 재밌고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이제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이게 이제 되는구나 이러면서 위탁 판매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서 마부사끼나 이제 기타 등등 좀 정독을 좀 이제 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때부터 장점만 보이진 않아요. 지금부터 이제 위탁 판매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같이 알게 돼요. 왜냐면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위탁으로 판매될 때 이게 단점이라는 게 있구나. 돈이 왜 묶이는지 이제 아시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은 이제 소량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진짜 내가 너무 잘 돼서 막 몇 천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은 이 당장 돈을 입금을 해줘야 되고 공장에는 먼저 보내야 물건이 가니까. 근데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 고객이 구매 확정을 눌렀을 때. 근데 구매 확정 안 누르면 어떡해? 그럼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출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죠. 그럼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교환이나 반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치금처럼 갖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꾸미면 좋구나. 사실은 내가 소비자일 때는 안 보여요. 이 상세 페이지가 안 보여요. 이게 디자인이 이쁜 건지 뭐 기획을 잘한 건지 당연히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사다가 그냥 리뷰 많고 깔끔하니까 그냥 사다가 이제 내가 팔려고 보니까 내 상세 페이지가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살 것 같은데 디자인이 다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배너도 한 번씩 만들어 보고 미리 캔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한 번씩 프로모션도 열어보고 배너도 해보고 뭐 고객 CS 전화번호 이런 것도 하나씩 다 올려놓고 하나씩 바꿔봅니다. 그리고 가격 설정 이렇게 하는구나. 원래 처음에 그냥 위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정가대로 그냥 파세요. 근데 일부러 10만원짜리를 원래 30만원짜리인데 할인을 20만원 줘가지고 10만원에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눈에 띄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남들보다 100원 더 싸면은 9,900원이 되는 거죠. 남들 만원에 팔 때. 그러면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공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이 개념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판매하는 영업 스킬들, 아니면 이제 마케팅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이 점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러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옵션도 바꿀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옵션에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옵션명만 바꿔도 사람들이 반응해요. 옵션명에 색상,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사이즈 이렇게만 적으시잖아요. 거기다가 9월 특가, 10월 특가, 세일 이렇게 그냥 적어두면 그걸 누른단 말이에요. 사람들 본능적으로 그걸 누르게 되어 있어요. 뭔가 특가나 이렇게 별 표시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걸 누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옵션명 하나 바꿨는데 전환율이 좀 높아지네? 사람들이 뭔가 반응하는 것 같네?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뭔가 바꿔보는 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만 많으면은 다 해보고 싶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고, 통계를 계속 봅니다. 이제 매출이나 통계 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 방문자 수를 보게 되고, 매출이랑 마진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돼요. 세금이 뭔지도 이제 이때 처음 알게 돼요. 그래서 상품명 키워드 바꿔보고, 강의 찾아보고, 책 사보고, 유튜브 보고, 지식이 엄청나게 쌓이는 그게 하나 팔렸을 때, 한두 개 팔렸을 때 그 니즈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불도저 같은 마음으로 이제 강의들을 다 이렇게 결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정도 단계가 왔을 때 한 번은 옵니다. 뭐가 오냐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위탁 판매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몰라요. 위탁 판매는 그렇게 이렇게 막 오늘 내가 1000개 올렸어요. 내일 1000개 올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달 후에 매출이 얼마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팔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100개가 올렸는데 안 팔릴 수도 있고요. 1000개, 10,000개 올렸는데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된 순간부터 너무 약간 현타가 와요. 대부분은.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건대 매출 100만원, 200만원까지는 재밌어요. 재밌게 그냥 하세요. 왜냐면 내가 없던 돈이니까 재밌게 팔아요. 그냥 마진이 남든 안 남든 그냥 어쨌든 이제 파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그냥 새로운 취미 하나 생긴 것처럼 이제 하시는데, 이게 사실 이제 마진 구조로 따지면은 100만원, 200만원이 나와도 이제 매출로 따지면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이제 나와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남는다고 하더라도 2, 30만원 정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어요. 이게 어떤 그냥 생산성 없는 취미 할 바에는 이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채산성이 있어요. 시간당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계산을 하게 되죠, 결국에. 그러면은 시간당 버는 돈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이때 많이 접으세요. 어떤 생각하냐? 내가 알바를 하더라도 이거보다 시급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알바는 오히려 그냥 내가 익숙해지면 더 빨리빨리 하니까 여유가 생기는데, 이건 뭔가 끝이 없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은 한두 개씩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재미는 있었는데 이제 재미가 다 사라졌어요. 한두 개씩 팔리니까. 근데 왜 팔렸지? 너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갈증이 굉장히 커져요. 왜 팔렸지? 그리고 안 팔렸어요. 하루도 안 팔렸어요. 그럼 왜 안 팔렸지? 근데 이거를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내 친구는 이거 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다고 뭐 내가 이제 강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어볼 게 산더미인데 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자꾸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생각이 많아질수록 좋은 생각이 나진 않죠. 생각이 많아질수록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죠. 위탁 판매 안 돼, 위탁 판매 끝이야,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은 하루에 4시간씩 시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다들 처음에는 주말에 내가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해요. 근데 주말에 시간 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아니면 친구들 만나는 모임도 있을 거고, 뭐 경조사도 다 챙겨야 되지 이러면은 연휴도 이제 끼고, 그러면 생각보다 주말에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일만큼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내가 꾸준히 올려요. 근데 진짜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3개월 차 때 굉장히 지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때 되게 많이 포기를 하시는 것 같고, 월 1000만원이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내가 100만원, 200만원까지는 찍어봤는데 월 1000만원은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뭔가 희망찬 유튜브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이제 같이 눈에 들어와요. 내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모두가 겪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 영상도 이제 많이 보시죠. 현실후기 이런 걸 많이 보시면서 그렇구나, 이제 알겠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우리가 뭐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계속 다 개념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전 딱 이때라고 봐요. 이때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게 이제 좋냐? 위탁 판매의 한계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겠구나 라고 가시면 돼요. 어떤 선택?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대량 등록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개별 등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우리가 그동안 도매 사이트에서 그냥 떼다가 팔았다는 느낌이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정말로 조금은 진지하게 접근을 하는 느낌이에요. 나는 여기서 매출을 정말 월천까지 벌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어떤 거냐면 대량 등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알아서 제품들을 이제 우리가 키워드만 입력하면 제품들을 리스트업이 돼가지고 그걸 그대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술적인 역량이나 뭔가 이런 거 없이 내가 매일 날마다 이제 올렸었는데 하루에 4개 올렸었는데 그 하루에 100개씩도 올리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개별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던 방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제품으로 오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프라인 소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조사나 수입사 이런 공장을 찾아가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온라인에 도매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은 상품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 도매 사이트 다 몰라요. 전국에 얼마나 많은 그 업체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주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전기 자전거를 팔고 싶어요. 그럼 도매 사이트에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조사나 공장에 가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침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만들고 있고 수입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팔아봐도 될까요? 하면서 이거를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으로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 제품을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똑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리는데 주문만 원래 도매 사이트에서 발주를 넣었으면 이제는 이 공장의 그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엑셀 파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을 받아서 고객 정보를 여기다가 넘겨주면 여기서 발주하고 송장 번호를 저한테 넘겨주고 송장 번호 네이버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그 도매 사이트라는 거는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이에요. 중간 그 도매상 같은 느낌인데 이게 없어지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면서 어떤 매출이나 아니면 로고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서 그냥 떼다가 올리셨던 분은 여기까지 이제 경험하시면 이제 그 목적을 다한 거고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매출을 내는 거에 목적을 두시는 거죠. 그러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강의에서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은 스마트 스토어에는 그 업로드할 수 있는 그 제품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00개 정도 있는데 이걸 올리고 이게 이제 파워 등급이 되면 5만 개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10개면 50만 개까지 이론적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릴 수 있게 확장을 해놓고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50만 개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매출이랑 주문 건수가 맞으면은 사업자 하나당 이제 3개 스토어까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50만 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사실 우리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적자만 안 나면은 계속 사업자 추가해가지고 계속 그냥 올리면 되잖아요. 제품을. 그게 대량 등록의 핵심이에요. 그럼 장점은 뭐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당연히 많이 올릴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어떤 게 왜 팔렸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걸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그건 안 맞아요. 그걸 알고 싶은 게 본질이 아니야. 대량 등록은. 그거는 모르니까 일단 다 올려보자. 대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사업자나 어떤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제품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그 루틴을 만드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도 늘려놓고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딱딱딱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대량 등록이 제일 잘 맞아요. 머리 쓰고 이런 것보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고민을 안 해도 된다가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도 있죠. 단점은 사업자를 많이 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만 스토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주 사무실 같은 걸 쓰거든요. 내가 사무실이 없어도 돈을 내면 거기서 그냥 공간 같은 걸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물 공간은 없지만 서류상으로 공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의 편법인데 이걸 통해서 사업자를 많이 내면은 그만큼 스토어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을 내야 돼요. 프로그램을 내가 써야 되니까 월 비용으로 이제 결제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업자를 많이 내야 된다는 거는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도 매달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고정비가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고정비를 피하려고 처음에 위탁 판매를 한 건데 이제 내가 잘 팔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는 거야. 자본금이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많고 프로그램 비용이 프로그램이 좀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다 보면은 관리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제품을 많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내가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재고 문제라든지 CS 문제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량 등록에서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만큼 제품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간 보는 분들 있죠. 이거 살 거가 아닌데 그냥 질문하고 물어보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 카테고리별로도 다르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주면 모르겠는데 저도 다 찾아보고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은근히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재고 같은 것도 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올렸는데 막상 내가 주문하려고 보니까 재고가 품절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단점들이 생겨나고, 그럼 개별 등록을 하는 경우는 뭐냐? 이건 뭐냐면은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이제 막 100개, 200개씩 늘렸으면 이거는 한 상품, 두 상품에 애지중지 힘을 쏟는 거야. 거기 그런 상품들의 마케팅과 브랜딩에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럼 리뷰들이 쌓이잖아요. 리뷰가 쌓이고 상세 페이지가 바뀌니까 여기에서 계속 더 잘 팔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케팅과 브랜딩은 거의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키워드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제품을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찾고 그 상품을 찾아다니는 거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뭔가 개선하는 거에 조금 더 힘을 쓰시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제 어떤 상품이 팔릴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한두 개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이제 영상 찍었던 과일 위탁 판매. 그러니까 과일 위탁 판매는 과일 종류가 많아봤자 그래도 뭐 몇 천 개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개별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과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 과일이 계절적으로 이제 언제 당도가 높고 또 어떻게 판매했을 때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조금 그렇게 약간 좀 학구열이 좀 좋고 한두 개의 상품에 대해서 조금 끝장을 보고 내가 쇼핑할 때도 좀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파고들어서 남들보다 더 친절하게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개별 등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점 뭐냐면은 최저가 경쟁을 벗어나게 돼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지만 사은품을 껴서 줄 수도 있고 각인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추가 옵션에 넣어서 파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부업하시는 분들 중에 적절하게 뭐 가죽 키링 같은 거 떼다가 내가 각인기만 사가지고 그것만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해서 차별점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추가 옵션만 넣어가지고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훌륭한 방법이죠. 그러면 최저가 경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각인기에서 차별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같이 쓰면 좋은 상품들을 구비해서 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량 등록은 이게 힘들어요. 왜냐? 내가 그냥 제품이 있는 대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별 등록 같은 경우에는 내가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이 있으면 이걸 묶어가지고 세트로 팔거나 같이 팔거나 추가 옵션으로 팔거나 이런 게 자유롭습니다. 발주는 그냥 2번 하면 됩니다. 단점은 공부할 게 산더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이걸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다음에 이거 배우시고 다음에 이거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안 거지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공부할 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가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 하나만 배우려고 해도 되게 많은 개념들이 필요하거든요. 마진 계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체계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바이럴 들어보셨나요? 뭐 블로그 체험단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렇게 글 써가지고 우리 스토어로 유입시키는 행위들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뭐 브랜딩이라는 용어도 있고 디자인이나 기획도 계속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부족해 보여요 우리 스토어가.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삶을 삽니다. 업로드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공부하는 게 좋은 건지 선택하는 길이 좀 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은 개별 등록을 내가 처음에 하게 되면은 처음에 내가 도매 사이트에서 하나씩 고르다가 결국에 제조사나 수입사를 직접 찾아가서 소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게 되어 있어요. 영업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만 깨시면은 훨씬 더 넓은 세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품 보는 눈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좋은 제품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은 제품이 뭔지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납득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저소음이어서 산 거고, 이건 가격이 저렴해서 산 거고, 이거는 너무 비싼 것보다는 차라리 싸고 실용적인 거를 원하니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은 제품을 찾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영업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내가 내 이름을 지어가지고 상표를 출원하는 경험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나만의 상품처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위탁 판매에서 판매하시면은 제목에 키워드만 있고 우리 브랜드나 아니면 이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 코팩이나 악어 발팩 이런 네이밍이 없잖아요. 코팩이면 앞에 돼지를 붙이고 발팩이면 악어 발팩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네이밍을 지어가지고 이걸 검색했을 때 우리 상품만 뜨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개별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이제 고유 키워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위탁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면서 상품을 직접 보고 소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품 하나 그냥 샘플로 받아다가 한번 써보고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다. 경쟁사 상품보다. 그러면 그때 판매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상품을 파는 게. 그 위탁 판매에서는 도매 사이트에서는 내가 상품을 못 보고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다가 이제 내 눈으로 보니까 이제 확실히 생겨가지고 재밌게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력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노력이라는 거 안에 보면은 생각보다 비용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공장이 서울에 많이 있는 경우가 없죠. 서울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경기도 뭐 인천 이 정도 나가야 되는데 정말 사람들 안 찾는 곳을 찾으려고 가다 보면은 경남 뭐 이런 데 이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통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차 타고 가면은 기름값도 10만 원은 들 텐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전철 타고 갔을 때 영업이 좀 길어지고 뭐 하고 하면은 숙박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제품을 봤는데 별로인 경우가 되게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판다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나한테만 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서를 안 쓰면 구두로 합의한 게 법적 효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파는 거예요. 잘 몰랐다, 미안하다. 근데 우리가 직감적으로 을이라는 걸 알죠. 우리 스스로 이 사람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이제 같이 오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 명확한 편입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이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경쟁력 있는 상품 한 개로 월 1,000만 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매출 정도는 이제 당연히 낼 수 있고 수익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월 1,000만 원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상품 하나로. 그리고 확실히 관리가 편합니다. 왜냐면 CS가 들어오는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성원 에드피아 같은 그런 디자인 이렇게 외주 맡기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하면은 전단지 같은 거, 리플렛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그냥 하나씩 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상품 하나여야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걸 잘 팔기 위해서 어떤 고객한테 팔아야 될지 또 어떤 걸 추가해야 될지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점점 편해져요. 왜냐면 자주 묻는 질문들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그 네이버나 쿠팡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잘 팔리는 거 한두 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어느 정도 한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쌓이고 나면은 사실 그냥 홍보 안 해도 그냥 알아서 팔려요. 알아서. 그런 점이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다루진 않을 건데 OEM이랑 OD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셀러는 거의 안 합니다. ODM이라는 건 공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있죠. 거기다가 내가 로고나 디자인만 살짝 바꾸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 로고가 다르고 상표가 좀 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고유 키워드나 어떤 이제 나만의 네이밍을 지어가지고 나한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제품은 똑같지만. 그리고 OEM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혼용해서 많이 써요. OEM이다, 뭐 ODM이나 이렇게 하는데 다 OEM으로 그냥 통칭해서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주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디자인과 기획과 어떤 규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게 원래는 OEM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ODM을 하는 건데 그냥 편의상 다 OEM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ODM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잘 되면은 우리는 사입을 고려하게 된다. 이 OEM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크죠. 내가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되니까. ODM도 마찬가지로 사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잘 팔리는 것만 사입을 하는 게 좋겠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위탁 판매를 하든, 그러니까 대량 등록을 하든, 수동 개별 등록을 하든, 그게 잘 팔리게 되면은, 내가 사입이라는 걸 고려하게 돼요. 사입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이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택배를 내가 보내는 건데, 장점은 뭐예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싸게 그냥 구매하시면 되고, 그럼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1,000원이라도 더 싸니까 나한테 더 유리하겠죠. 단점은 재고 부담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명심해야 될 거 있어요. 이 정도 오면, 이제 이 정도 오면은 명심해야 될 거 뭐냐. 커머스에서는요, 재고 회전율이 낮은 경우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이거에 돈이 묶이면은 내가 새로운 걸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다 팔 때까지 나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위탁 판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입을 할 때도 확신에 차서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위탁 판매로 어느 정도 시장성을 확보했던 것들, 그래도 좀 내가 아는 것들,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 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의 어쨌든 본질은 수익성과 리스크는 좀 비례하잖아요. 어떤 비즈니스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1,000원이나 2,000원만 더 싸면 최저가니까 사람들 다 나한테 몰릴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제 이걸 하려면 자금이 몇백만 원은 여기에 묶이게 되네. 근데 내가 이 돈이 지금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안 팔리면은 내가 그냥 돈 날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냥 많아요. 퇴직하고 나 이제 막 몇천만 원씩 쓰신대요. 이분들 갈 데가 없대요. 근데 무섭잖아요. 이런 분들이 돈 놓고 돈 먹기를 해요. 실제로. 그냥 사입을 쫙 해버린 다음에 그냥 제품 좋은 거 있으면 사입한 다음에 리뷰 그냥 다 때려 박은 다음에 그냥 냅둬요. 그러면 알아서 팔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조급하지가 않아요. 회수를 뭐 1, 2개월 만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몇 년 이렇게 냅둔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돈 놓고 돈 먹기처럼 우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는 너무 쉽구나 이게.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제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당장 뭔가 결정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후기를 물어보게 돼요. 근데 물어보시면은 결국에 다 비슷한 게 뭐냐면은 잘된 사람들도 왜 잘 됐는지 잘 이야기를 못 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잘된 셀러 100명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잘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냥 뭐라도 하나 바꿔보고 하니까 팔렸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잘 되는 사람들도 계속 불안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구나,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올리실 수 있는 분은 대량 등록으로 보통 선택을 하시게 되고, 근데 이걸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팔리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난 개선을 하고 싶어, 못 참겠어 하시는 분들은 개별 등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별 등록을 하시되 공장 소싱이나 영업이나 어떤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길이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마케팅 싸움이에요. 마케팅 싸움인데, 광고회사 영업 전화가 오죠. 원래 이제 스마트 스토어 내면은 전화가 다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사업자 내면은. 거기서 뭐 하라고 해요? 검색 광고 파워링크 여러분 지금 설정 잘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면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죠.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어쨌든 무료라고 하니까 이게 사기는 아니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셔라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가끔 이제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당하냐면 매출 보장형이라는 이름 때문에 몇백만 원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무료라고 했으니까 무료만 받으시면 되는데 이 무료 플러스 알파로 이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품을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끼워 넣어요. 그래서 근데 뭐 100만 원만 내시면은 이거 뭐 효과 없으면은 무조건 100만 원 다시 다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게 매출 보장 있으면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했을 거고 당연히 그게 안 되는데, 속아요. 말장난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위반 사항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그걸 다 못 지켜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오히려 돈을 날리게 되고, 그래도 체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죠. 그게 문제죠,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는 것 자체는 경험 삼아 해보면 좋겠지만 효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서 발전을 못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마케팅 공부를 하는 걸 하기 시작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블로그, 인스타, 틱톡 이런 것들 강의 수강하시면서 하고, 마부사키 여기 마케팅 잘한다고 이제 제가 마케팅 맛집이라고 들어가지고 제가 왔는데 하면서, 근데 제가 뭘 들어야 될까 하면 이제 클래스 101부터 들어야겠다. 국민 강의 해가지고 클래스 101에서 강의 수강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뭔가 이제 알 것 같아. 개념은 이제 생겼어. 아,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에 대해서 내가 일단 알아야 되는구나. 상위 노출이 되는 이런 원리들이 있구나. 이거 파악하면서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어 이때 또 마케팅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의 눈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나 그냥 상품 업로드하고 좋은 제품 고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보여지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아, 이 정도로 중요한 거구나. 그걸 몰랐던 거예요. 리뷰가 여러분들 0개 있는 거랑 1개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그러면 30개 있는 거랑 50개 있는 거랑 얼마나 차이 있을 거예요 하면은 잘 모르세요. 그쵸? 그럼 100개 있는 거랑 300개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면 잘 모르세요. 그쵸? 근데 그렇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강의 때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그때는 그냥 절반만 이해를 하셨다가 이제 조금씩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리뷰가 쌓이면서 뭔가 사람들이 더 고민을 덜 하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 리뷰가 없으면 안 사. 일반하지만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마케팅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리뷰가 0개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리뷰를 내가 최소한 그래도 10개, 20개는 만들어야겠다. 이 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테고리마다 상품마다 좀 달라요.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경쟁사마다 다르고. 그리고 썸네일이 눈에 안 띄면 안 누르는구나.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온라인 셀러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썸네일이 눈에 띄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쵸? 당연히 다 비슷해 보이고 그냥 첫 번째 있으니까 누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답변 하시는데 마케팅을 배우면요. 첫 번째로 못 가기 때문에 그 5번째, 6번째 있는 사람들이 썸네일에 힘을 많이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힘을 많이 줬으니까 사람들이 5번째, 6번째에 누르게 돼요. 당연히 사람들이 뭐 감자 이미지만 이렇게 6개가 있다가 누가 이렇게 사람 손이 나와요. 아니면 사람 얼굴이 나오면서 감자가 옆에 있어요. 여기로 시선이 가잖아요. 이걸 먼저 누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클릭 수라는 걸 받게 되죠.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이거 얘기했던 거,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점수를 쌓게 되는 겁니다.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1등은 못 가도 내가 6등이었을 때 5등보단 클릭수가 높잖아요. 그럼 점수가 내가 높겠네 이러면서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구매도 그 상세 페이지 바꿔보고 이렇게 전 이런 표현을 써요. 고객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해요. 대표님들이 그냥 제가 시키지 않아도 리뷰에 그 대댓글이라고 리뷰에 답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근데 리뷰에 답글을 그냥 달아요. 제가 딱히 뭐 말하지 않아도. 왜냐 그분들 자기 스토어 이제 보면서 아 뭔가 좀 허전한데 하면서 계속 찾거든요. 개선할 것들을.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어떤 책이나 강의에서 했던 워딩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객이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준다는 거. 아, 고객들은 이제 뭔가 망설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상세 페이지에서 해결을 해줘야겠구나. 아니면 리뷰에 답글을 달아서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이제 재밌는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방법론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경쟁사 상품들의 리뷰도 이제 찾게 돼요.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메모를 다 해두고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품들을 내가 소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개념이 박힌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나는 못 팔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대량 등록 그냥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제가 왜 크게 두 개로 나누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이 있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기획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사용 설명이 어렵다라는 리뷰를 내가 봤어요. 경쟁사 거에서. 그럼 내가 이제 비슷한 걸 파면은 아,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네 이러면은 행동으로 이제 움직여져요. 예전에는 이게 뭐지 하고 찾았잖아요. 불편한 점이 뭐지? 왜 불편해하지? 난 편한데? 난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아, 저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 느끼는 순간 그걸 해결하려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은 그 유튜브에 직접 찍어가지고 그걸 상세 페이지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링크에다가 문자로 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CS도 굉장히 능청스러워요. 내가 잘 모르는데 아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문자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옛날에는 막 호들갑을 떨면서 잠시만요 하면서 이제 막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막 아 이거인 것 같은데 막 논의했는데 이제는 능청스러워져서 아 네 그 부분은 제가 텍스트로 정확하게 안내해드릴게요 하고 문자로 그냥 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관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은 어쨌든 커머스는 여러분들 상품을 사기 전에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확신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시켜주고 확신을 주면 된다. 그리고 상품은 똑같구나. 어차피 내가 파는 거나 제가 파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매할 수도 있고 구매 안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태도나 자세, 관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업가적인 어떤 그런 정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마케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이 이후로는 스킬적인 부분들도 같이 가면 좋아요. 내가 어떤 이론적인 개념, 고객에 대한 마인드셋까지 이제 갖춰졌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금 꼼수라고 부르는 것도 알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도구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도구는. 그래서 가구매나 리뷰를 이제 쌓는 거, 아니면 슬롯이라는 것도 있죠. 트래픽을 넣는 거. 뭔지는 알아야죠. 내가 쓰라는 게 아니라 뭔지는 알아야 대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블로그 상위 노출이란 무엇인가, 카페 침투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광고랑 바이럴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아셔야 되고요. 거기 관심을 두셔야지 내가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막 SNS에서 광고하고 막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것도 내가 직접 해보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쓸 수 있고 그 예산에 적합한 매체들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씩 다 건드려 보면은 돈을 한 번씩 다 써보시면 돼요. 제일 심플한 거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왔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말하면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상품에 대해서 처음에 기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유입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구매 전환을 시키려고 고민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관리다, 이 사람이 리뷰를 쓰게끔 만들고 추천하게끔 만들고 또 재구매하게끔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거다. 이 개념을 모르다가 이 4단계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그때 그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내가 했던 과정들을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방문자 수가 적은데 유입을 늘리는 행위를 안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 방문자 수는 많은데 왜 구매 안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구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안 하고 있었구나. 상세 페이지를 바꾸거나 리뷰에 답글을 달거나 프로모션 열거나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강사들이나 멘토들은 뒤로 갈수록 단순히 그냥 하세요. 뒤로 갈수록 단순해져요. 그냥 하세요. 왜냐? 당연히 내가 문제를 알면은 심플해져요, 솔루션이. 문제를 모르니까 복잡한 거야.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근데 내가 어느 한 부분이 문제다? 그러면은 솔루션이 단순해져요.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좋은 상품이 팔리는 게 아니죠. 왜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만 팔리는 게 아니라는 게 알게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좋게 보이게끔 하는 거에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할 땐 잘 몰라요. 위탁 판매할 때는 다 별로 같대요. 다 별로 같아. 그냥 동네 사이트에 있는 그런 우산이나 이런 것도 5,000원짜리 이거 좀 별론데 이거 누가 사? 이런다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걸 좋게 보이게끔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온리원인 제품이 팔리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자기네들의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이걸 어필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그래야 고객이 보여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만병통치약 이런 건 고객이 없어요. 그냥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런 제품 우리한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고민하실 때 무거우니까 이걸 단점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안정적인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무겁다는 거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정적인 거를 원하는 사람들. 이동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상품을 잘 파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판매할 때 블렌더를 팔았거든요. 진공 블렌더를 팔았는데 이제 파워가 좀 약했어요. 제품이 너무 이쁘고 괜찮았는데 파워가 약했어요. 그러면은 파워가 약하니까 소리가 작잖아요. 그럼 저소음으로 이거를 어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저소음이면 누구한테 필요해요? 아이가 있는 집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음이 크면은 아이한테는 메리트가 없겠죠. 그럼 이분들은 당연히 소음이 적은 걸 자꾸 찾겠죠.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보이니까 내가 어느 매체에서 어떤 글을 써야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 수 있는지 보이는 거고, 상세 페이지나 옵션에서도 어떤 워딩을 써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맘카페 바이럴을 하더라도 그 파워가 약하다는 거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걸 똑같이 상세 페이지에다가도 어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만큼 이제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능보다는 저소음이 중요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서 막 이렇게 포지셔닝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다 몰라들고 팔다 보면은 고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는 이제 그냥 단순해져요.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시장성 싸움이에요. 시장성 싸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념을 알아도 이제 안 되는 시장에서는 안 돼요. 근데 되는 시장에서는 되게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그릭 요거트 열풍이 이제 딱 처음에 불 때, 그때 그 시작했던 분들이 진짜 재고가 없어서 못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뜰 거를 미리 예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미리 움직일 수 있으면은 잘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나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어쨌든 나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어떤 트렌드의 그 한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저출산 시대이고 또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어떤 요식업이나 이런 것도 패턴들이 달라지잖아요. 온라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활하는 습관도 달라지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뭐 예전에는 큰 가구들이 팔렸는데 요즘엔 다 작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건기식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예전엔 모르니까 건기식 그냥 잘 팔린 거 1번부터 10번 베스트 10 있으면 그거 다 올렸는데 지금은 미래를 살짝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약간 화가 많다,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다, 아니면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내가 소싱을 해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 소싱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팔리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이런 흐름만 맞아 떨어진다면은 잘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사실은 강의나 책을 읽으면은 다 습득을 하세요. 다 습득하고 다 적용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기에 가장 그 재밌는 시기가 또 이 월천을 만들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월천 정도 되면은 직원 1명 정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을 뽑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4대 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부가세나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냥 대충 냈는데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 왜냐면 이제 매출이 높아졌으니까 소득세가 얼마나 나가는지 이거 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고 사무실을 내가 구할 때 필요한 요소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집에서 이제 컴퓨터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대표의 직함을 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경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경영은 뭐예요? 나한테 이제 주어진 그 리소스를 재분배하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가지고 다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그 마진이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손익계산이라는 어려운 용어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적자 안 나게 잘 굴러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사업가. 이때부터는 사업가 모임 같은 데를 좀 많이 나가셔서 내가 하나씩 몸으로 깨닫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단계별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위탁 판매라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갈수록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태계를 이제 다 알아버린 거죠.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흔히 말해서 상품에 대해서 내가 강점을 가지려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희소성 같은 상품 기획을 내가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나만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광고, 마케팅 쪽으로 나는 역량을 키울 거야 하면은 확산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제품을 알리는 쪽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다. 그럼 세 번째가 SNS 같은 걸 키워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상품을 알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돈이 안 들어요. 하지만 노력과 약간 어떻게 보면 꾸준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쇼츠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거나 아니면 내 제품에 대해서 장점들 계속 설명하거나 이런 콘텐츠를 잘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상품에 대해서 내가 좋은 상품을 계속 찾는 거, 두 번째는 마케팅에 대해서 파고드는 거, 세 번째는 내가 SNS를 키워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좀 보편적인 과정인 것 같고 이렇게 위탁 판매로 월천을 벌어보는 그 경험이 이렇게 위탁 판매로 월천을 벌어보는 경험이 결국에는 나만의 어떤 차별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걸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고 그 고민을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고 그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솔루션을 찾아야만 여러분들이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강점. 그럼 이제 내가 1,000만 원을 달성하면 그걸 갖고 그냥 계속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이게 내가 또 이제 자신감이 너무 업돼가지고 너무 또 달리시면 안 돼요. 왜냐? 어차피 또 다시 고민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달리면 지쳐요. 지금부터 그냥 생태계를 하나씩 알아가고 또 나를 찾아간다. 내가 역량이 필요하면 경험을 쌓고 역량을 만들어 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고 뭐 안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사업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니까 저는 스마트 스토어 창업은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